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유부되고 나서 처음이네요, 라이브. 이번에 그거 보였어요? 그 전자금융법 개정안. 팀F가 아니에요. 팀F가 아닌데, 근데 이제 팀F로 인해서 더 이제 커진 건 맞지.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좀 더 커진 거는 맞는데. 저 이거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기존이랑 달라진 게 뭐예요? 아마 플랫폼이라고 불릴 만한 데가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컨텐츠나 이제 커머스 이쪽이 거의 한국엔 대부분이어가지고 달라진 게 없다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9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개정안인데 그냥 원래도 이제 사실 적용되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로 치면 이제 배민이 가게 사장님들한테 정산을 해주잖아요. 네. 손님이 주문한 금액을 배민이 돈을 들고 있다가 그 정산 주기에 맞춰서 사장님들 돈을 준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손님이 주문한 결제 금액을 사장님한테 가기 전까지 돈을 보관하는 곳이 배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민은 전자금융 라이센스, PG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야지만 고객의 돈을 보관할 수 있다. 그리고 사장님들은 직접 정산을 해줄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요거 없으면 하면 안 된다.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사실 이거가 권장이었나? 뭐 그래서 강제성이 그렇게 갖고 있었진 않았고 이제 9월 10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강제성을 갖고 있다. 요거의 이제 핵심이고 PG업을 하고 계시는 뭐 나이스페이나 뭐 호토스페이먼트나 뭐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결제 금액을 이제 대신 정산해주는 이제 그 기능도 가지고 있고 지급 대행이라고 하는 돈을 결제도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 결제된 금액을 PG사가 들고 있다가 약속된 거 기준에 맞춰서 사장님들한테 돈을 딱딱딱딱 이렇게 지급해주는 거를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PG 라이센스 딸라면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근데 이거 없으면 이제 못 단다. 요 기준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죠. 보통 이게 그럼 이제 PG 라이센스 딴다는 건 결국은 이제 전자금융법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니까 망분리랑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복잡하죠 생각보다. 신청하는 그래서- 것도 빡세 일단. 아마 신청을 못 하지 않을까. 조건도 생각해요.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자금융 라이센스를 따야지만 내가 돈을 보관해서 정산해 줄 수 있는 거고 9월 15일부터는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PG사가 정산을 해주되 돈은 이제 PG사가 들고 있고 네. 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네. 어쨌든 이거 이제 플랫폼사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스타트업 분들은 뭐 엄청 막 견고하게 뭘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PG사한테 지급 대행을 요청해서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이제 그 결제 금액 갖고 있다가 아마 정산해 주시는 곳들도 좀 있을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강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로 플랫폼 전환을 해야 되는 스타트업 팀이 좀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스타트업 팀이 맞나요? 이거 실제로 PG 정산 지급 대행을 써야 되는 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뭐 기존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모르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근데 모르는 팀도 꽤 많아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 팀 많이 만나잖아요. 네. 이걸 모르시는 대표님이나 개발팀도 되게 많고 네. 우리가 뭔가 그 PG 라이센스로 결제사 하는 거 아닌데 왜 우리가 전자금융 라이센스 따야 돼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이제 PG사 분들이 해주시는 그 정산이라는 게 실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정산 로직을 돌린다기보다는 회사가 이제 계산식 다 돌려가지고 어떤 사장님한테 얼마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API 콜을 해서 이제 보통은 하잖아요. 네. 돈은 그쪽에서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급만 이제 그쪽에서 해주는 건데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업체 플랫폼사에서는 그 PG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본인들은 이제 수수료 뗀 나머지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드려야 될 돈 뺀 나머지 돈을 이제 본인들이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는 이제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포토원이랑 토스페이먼트나 이런 이제 많은 이제 그 PG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정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 정산 플랫폼 써보시라 하고 엄청 많이 홍보하고 있고 컨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 그래가지고 이거 봤을 때 아니 그냥 원래 당연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이게 왜 화제가 되는 거지? 이거를 좀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제 금액을 회사가 이제 플랫폼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좀 더 신용도가 있는 PG사에서 이제 들고 있고
거기서 정산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 뭐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봐도 그리고 정산 주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이번에 팀F 사태 때문에 네, 네. 이제 훨씬 더 이게 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뭐 정산 주기를 뭐 40일 이내로 해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산 주기 최장 뭐 40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40일 이내로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요게 있더라고요. 오픈마켓 커머스도 대부분 6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배미는 일정산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D+4일로 해서 일정산 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커머스들은 이제 60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걸 40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뭐 법안을 추가로 냈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스타트업 포럼에서 한번 요렇게 좀 이야기를 내주시긴 하셨어요. 돈이 어차피 피지사가 들고 있고 피지사가 들고 있으면서 딱 사장님들한테 드려야 될 돈이 이제 빼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플랫폼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을 가지고 플랫폼사가 뭘 운영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딱딱딱 안 맞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밀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제약 조건이 생기는 채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좀 스타트업 특히 이커머스를 기반의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너무 이제 좀 확장성을 막게 하거나 혁신을 좀 막게 하는 거다 같다라고 이제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런 식으로 또 성명서를 또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공감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의문인 거는 어쨌거나 플랫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킵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주려면은 피지업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정말로 피지업이 필요한 건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을 보장을 시키는 이 회사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정산을 해줘도 좀 무리 없는 회사야라는 거를 좀 입증, 좀 보장을 시켜주고 싶으면은 그거에 맞는 어떤 정책이 그냥 따로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피지업 신고하려면은 최소 10억 원이 필요하고 뭐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입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0억 원이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신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정산금을 다 이렇게 띵까먹는 회사가 그 10억 원이 있으면은 안 띵까먹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 조건이죠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거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 이게 정말로 우리의 그 소중한 돈을 플랫폼 회사가 안 띵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도 좀 비슷하게 동의하는 부분인데 자본금이 최소 10억 원 이상인 데만 직접 정산해줄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금 10억 이상 그러니까 뭐 이거 나머지까지 다 있다가 치고 2년 이상 경력 아닌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 이것도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팀은 그럼 사실상 플랫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랫폼이라는 게 뭐 엄청 뭐 많다 적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어떤 특정 분야, 특정 카테고리 안에서의 관심사가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물건을 거래하거나 어떤 콘텐츠를 거래하는 어떤 그러한 사이트들도 이제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작하는 허들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피지사의 조건에 맞춰서 뭐든지 지금 다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결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정산도 그렇고 피지사 쪽에 완전히 이제 위임을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플랫폼사 작은 플랫폼사는 보증보험 이런 거 가입도 거의 안 하니까 그게 안전하게 돈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회사들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그 피지사를 통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피지사 분들에게만 계속 유리하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보 보안 구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이거는 그냥 플랫폼사 결제를 붙이려고 하는 플랫폼사들은 전부 정산 직접 하지 말고 그냥 대부분은 그냥 피지사를 통해서 정산하시라 이걸로 지금 거의 간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도 이게 약간 어느 정도 피지에 너무 디펜던시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플랫폼 정산 금융 시스템 뭐 보유 회사 뭐 이런 어떤 인증 체계 뭐 그런 게 뭐 따로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덜 거기에 더 덜 준하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최소 자본금 10억 원이 필요하고 뭐 이런 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은 피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정산할 수 있는 돈은 사실 거의 무한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등급을 더 가지고 저같이 이제 반려생활 같이 이제 정산 금액이 이제 적은 회사는 뭐 자본금 막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뭐 월 1억까지는 정산을 해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등급을 따로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피지업 자체에 너무 많은 게 좀 이렇게 쏠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멀티 결제 지원하는 플랫폼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토스페이먼트의 결제 위젯 같은 걸 쓰면은 뭐 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각종 여러 어떤 네. PC사들은 그냥 다 붙여진 채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정산도 어쨌든 이제 그 결제한 쪽 회사에 돈이 갖고 있어야지 사실 좀 운영하기 편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직접 연동하겠다고 하면 돈이 각자 회사에 따로 보관이 되잖아요. 피지업 쪽에. 뭔가 점점 더 이제 회사가 피지사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쪽에서 뭔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전체를 시스템에 좀 되게 큰 중요한 부분을 완전히 이관하는 어떤 작업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저는 부담스러운데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뭔가 지급 대행을 해주는 게 스타트업이 어느 스타트업이냐에 따라서 또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정말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그 결제 금액을 모아가지고 정산을 직접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얼마나 사실 혁신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예, 예. 포토원에 이런 정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배민 썼던 그런 정산 플랫폼처럼 되게 이제 고도화된 어떤 그 정산을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피지사들이 지원하는 지급 대행은 사실은 이제 계산은 회사가 다 그 플랫폼사가 다 하고 예, 예, 예. 어떤 계좌로 얼마 보내주세요만 네. 사실 이제 요청받으면 그거대로만 하는 거니까 네, 예. 사실 전문화된 정산이라는 건 피지사를 통한다고 해가지고 꼭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회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한 달에 정산해줘야 되는 업체가 네. 그러니까 뭐 사장님들이 100명, 200명일 때는 API 통신하기보다는 네. 백엔드 개발자랑 뭐 경영 지원 파트가 그냥 엑셀 시트에다가 쭉 그냥 뿌려가지고 그걸 회계 법인에다 던지면 되는 게 더 낫거든 사실은 편하기는. 근데 저는 그거는 경우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100명, 200명이면은 그냥 피지에다가 던지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피지사에 보내는 것 자체가 고도화된다라기보다도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종적으로 야 피지사 이거 이 업주들한테 이 계좌로 돈 보내줘라고 그냥 API 쏘고 마는 게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군가 어떤 경영 관리든 회계하시는 분이든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엑셀에서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어드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산 지급 그런 그 전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다 갖춰놓고 최종 결과만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만 굳이 고른다면은 API 던지고 마는 게 편하다는 거죠. 다 구축했으면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네. 말씀드렸던 채권이나 지급볼이나 각종 정산의 예외 케이스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를 어떤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긴 하겠죠. 뭐 작은 회사는 이제 네, 자기네 회사랑 계약되어 있는 회계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 팀이라는 게 결국은 되게 예외 케이스들까지 다 시스템을 고려해서 한다는 경우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정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에 엄청 드리븐한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재무팀이나 경영지원팀이 뭐 그냥 개발팀에서 최소한의 데이터 뽑아서 아니 혹은 배치로 그냥 최소한의 데이터를 매달 만들어서 내려주면은 그걸 이제 경영지원팀이 그냥 그 사람 뭐 계좌가 압류당했으면 압류당한 대로 그냥 지급 보류해주고 뭐 혹은 앞에서 이 사람들 환불 많아가지고 네, 네. 환불에 대해 환불 금액을 차감시켜줘야 되는 게 남아 있어서 그거 차감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하면서 그냥 이제 하고 그 계산된 결과물을 엑셀이 함수로 다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시트만 채워주면 자동으로 사르륵 돼서 그 엑셀 결과만 회계 범위로 던지는 팀들이 이제 저는 이제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회사들 기준으로 본 거였고 그렇게 업체들이 우리 내부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주분들이 있고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급 금액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하냐 차이일 것 같은데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단점도 있긴 한데 그걸 떠나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의 업체라면은 업주로서 봤을 때는 신뢰도가 더 낮아 가지고 PG를 통해 가지고 지급 대행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데야말로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PG업 등록하는데 이런 게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게 더 뭐랄까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라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데야말로 더 이걸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PG사를 통해 지급 대행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라도 더 이제 어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업주라면은 좀 그런 걸 좀 따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너네 이제 이번에 때처럼 뭐 망하면 내가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내가 굳이 너네 플랫폼에 이제 입점해야 되는 거를 이제 걱정을 이제 해야 되니까 차라리 더 큰 플랫폼사에 입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토비님이 요 얘기해 주셨네요. 이커머스랑 PG 분리 추진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다고. 그냥 맨 처음 얘기처럼 그냥 분사해서 무조건 써라 이거네요. 이러면 이제 좀 애매한 거는 PG 계열사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본사가 라이센스 딴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컬리페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 파이낸셜 뭐 이렇게 계열사를 따로 낸 것도 있지만 그냥 아예 회사 하나고 그 회사가 그냥 PG 라이센스 따서 하는 곳도 있는데. 큰데 기존의 큰 정산금 큰 데들은 아마 그런 데가 좀 많겠죠. 네, 거기 회사를 분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PG사를 따로 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 네. 제가 기대했던 건 PG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산을 PG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서브 PG 전문, 정산 전문 지금 대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좀 완화해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다른 피사들도 이제 준비하겠죠. 이렇게 정산, 그러니까 지급 대행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정산 플랫폼을 준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더 이제 기존 PG사는 더 고도화 시키려고 할 거고. 그 사실 기존 피사들은 그게 정산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지급 대행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정산 플랫폼 팀이 하는 건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문 데이터 보내면 정산식 알아서 돌리고 뭐 부가세 알아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사장님들한테 한 달에 얼마 줘야 된다 이거 딱 계산한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팀은 정산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바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채권이나 지급 보류도 그 플랫폼 내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큰 회사의 어떤 정산 플랫폼이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의심 같은 게 좀 생기거든요.